네, 김선영 연구원님과 함께 미국의 개장 상황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 합정동 민박 시간입니다. 월요일에 뭐 이 시간을 기다려 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난번 추천 종목들 리뷰 한번 해보고 뭐 다 알아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죠.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은 신흥SS입니다. 그들은 삼성 SD와 함께 한다는 주제로 좀 추천을 드렸고요. 각형 배터리의 안정장치 캡 어셈블리의 독보적 기술력이다. 좀 말씀드렸습니다. 뭐 캡 어셈블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30분도 충분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단지 리뷰 시간이니까. 말레이시아, 이제 헝가리, 중국 서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공장이 없어요. 미국 공장이 그런데 삼성 SDI가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말에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좀 해줄 텐데, 그러면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신흥SC예요. 양극재에서 이제 뭐 수익 창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 찾기가 고심이 되는데, 저는 뭐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시세 반등이냐, 음극재 동박 쪽이냐, 아니면 부품주 쪽이냐. 그런데 저는 시청자분들께 오늘 뭐 확실히 말씀드렸는데 신흥SC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의 내재화 소식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은 각형이냐 파우치형이냐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터리 3사 셀 업체를 봤을 때 가장 메리트 있는 기업이 무엇일까 좀 떠올려 봤습니다. 작년에는 뭐 LG화학이냐 삼성 SDI냐 의견이 좀 분분했죠. 뭐 후발주자가 SK이노베이션이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물적 분할 이슈가 있고 LG에너지는 상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포커싱은 SDI로 좀 가지 않나. SDI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결국은 어느 종목에 갈 건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차전지 파트를 공략할 때 절대적으로 간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죠. 물론 성장주니까 프리미엄 줘야죠. 그런데 과연 신흥SC는 2차전지 파트 안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은 충분히 해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추천했는데 이제 매수가가 53,400원 정도 됐습니다. 목표가를 65,000원 드렸고 손절가를 42,000원 됐는데 뭐 수익률 기준이 이제 5% 정도 올라왔다고 했던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주가가 좀 상승폭을 나왔는데 차트 모습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토마토에서도 늘 말씀드리고 싶지만 있는 그대로만 전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뭐 고점 대비 수익률을 기록해 주실 것 같아요. 차트 모습 좀 보시죠. 결국은 이제 56,000원까지 반등세가 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러실 겁니까? 신흥SC 버리시면 안 되죠.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차익 실현에 좀 나선 모습이거든요. 신흥SC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왜냐하면 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나섰냐? 시청자 여러분들 이러실 거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하는 종목이죠. 수급의 주체가 누굽니까? 신흥SC에. 연기금입니다. 연기금들은 판 흔적이 없네요. 계속 순매수세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외국인들 물량은 좀 다르지만 순매수 물량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상승폭이 좀 가파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트 모습 보니까 고점 56,000원 찍고 다시 좀 내려온다. 결국은 좀 고점가니 차익 실현하고 다시 리바운드. 우리가 뭐 투자의 신이 아니고 투자의 점쟁이가 된다면 뭐 이런 그 구간을 정확하게 찍어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유하셔가지고 수익 창출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저를 믿지 마시고 종목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리뷰를 끝내보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추천 종목이죠. 이번 주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종목, 그 중에서도 퍼포먼스가 좋을 종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자, 결국 이제 현대 글로비스가 좀 나왔는데, 하고만은 뭐, 지난주에 매기가 있었던 뭐 자동차, 현대차 이야기도 했고, 베트남 쪽에 1월부터 5월 판매량 호조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이제 결국은 종목 선정 과정이죠. 현대차를 할 것이냐, 모비스냐, 글로비스냐, 아니면 기아냐, 만도냐. 저는 뭐 후발주자 중에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후발주자 중에서 하실 거면 DTR 오토모티브나 S&T 모티브를 해라. 저는 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DTR 오토모티브였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미 시세가 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는 논외라고요. 왜 글로비스냐? 글로비스 우리 차트 모습 먼저 보실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과연 지난주에 흐름이 현대차 그룹들이 좋다고 했는데 글로비스는 어땠느냐? 확인이 또 좀 필요한 쪽이겠죠. 자, 글로비스 이제 모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축년 첫 해에 뭐 이거는 좀 다 무시하죠. 주가 반등 정말 말도 안 되게 좀 나왔고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그리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뭐를 봐야 됩니까? 뭐 수급, 밸류, 실적, 모멘텀, 기술적 위치, 뭐 이슈 등등이 있겠죠. 과연 5가지의 해당 사항이 있는지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저는 다 동그라미입니다. 모멘텀, 수급, 밸류에이션 부담 없고요. 1분기 실적, 호실적 썼고요. 기술적인 위치 너무 좋죠. 5가지 요소가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이 5가지 요소만 있다고 해서 주가가 가진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2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끼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촉일 수도 있고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다 보면 수급, 밸류에이션, 실적, 모멘텀 너무 좋은데 종목 못 가는 거 있다. 답답하죠. 주식시장에는 알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까지도 현대글로비스는 모든 요소를 좀 갖추지 않았나. 뭐 간단하게 수급만 좀 보고 넘어갈까요? 자, 현대글로비스의 한 달 동안 수급량입니다. 연기금 쪽에서 화려한 매수세가 좀 돋보이네요. 상당히 주가로 화답을 해준 것 같고요. 뭐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연속으로 계속 글로비스를 밀어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습니다. 최근에 반등세가 19만 원부터 21만 4천 원까지 좀 가파르게 가는 쪽이에요.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다 확인했으니까 왜 이번 주 주식이 주식 추천이 글로비스냐? 결국은 뭐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투자 관점이 조금 더 적합하겠죠. 웬만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짧은 퍼포먼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소개를 하는 편인데 그것은 이제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시고 주식은 늘 대응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슬슬 이제 매매 관점을 좀 버리셔야 돼요. 이 부분이 얼마나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내가 좀 보유를 했을 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결국은 잦은 소나기는 피해가면서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수익력이 창출될 수 있는 결국은 매매 관점을 버려야지만 가능하겠죠. 나는 일주일 보유해가지고 20% 먹겠다. 그러면 이제 단타로 가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는 매매 관점인 접근했을 때 야 오늘은 수익을 못 냈어. 밥을 못 먹었다. 이런 거보다는 이런 글로비스 대형주가 조금 더 득세하지 않을까. 일단 1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은 뭐 기대치를 훌쩍 넘어갔죠. 결국은 1분기 기대치 실적이 넘어간 이유는 뭐냐. 현대기아차의 해외 공장 가동률입니다. 최근에도 주가 반등 요소는 해외 공장 가동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뭡니까? 뭐 이거죠. 반도체 품귀 대란이 있었는데 이건 뭡니까? 해소 국면이죠. 주식은 항상 이면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작전주를 하기도 하고 세력주를 하기도 하고 실적을 보기도 하고 뭐 수급을 보기도 하고 종목을 발굴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수가 모두가 생각하는 걸로는 절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죠. 이면을 봐야 되는데 반대쪽 분기는 이제 해소가 됐다는 것. 그리고 어떻습니까? CKD 글로벌 호졌습니다. 결국은 글로비스다 보니까 뭡니까? 해외 물류 외형 성장이 되고 있느냐? 되고 있다는 거죠. 글로비스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또 지적됐던 게 뭐죠?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류 불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해소가 되다 보니까 누가 왔습니까? 연기금 애들이 돌아왔죠. 수급의 주체, 자본이 많고 힘이 있는 외인과의 동급을 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의 대장, 연기금. 수급의 주체가 끌어주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고 악재가 해소되고 기술적인 차트가 만들어지고 가장 마지막에 기술적인 건 주가는 가고 있다. 자,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를 봤는데 이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상승폭이 하반기까지 좀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떠한 모멘텀으로 하반기까지 또 이어질 것이냐? 이면까지 봐야 되겠죠.
저는 현대글로비스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는 데서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반도체 풍기 대란이라든지 유가에 대한 어떤 점진적인 불안 요소가 해소되었는데 결국은 신사업이죠. 물류 외형 성장도 거듭하고 있지만 배터리 연기된 EV 종합 솔루션 결국은 어떻습니까? 전기차만 있느냐? 수소차도 있다. 운송에 관한 장기 성장성. 크지는 않겠지만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국내 물류와 해외 물류가 실질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가이던스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 물류 예상치 3,927억. YOY로 8.2%. 국내 물류 확인됐고요. 해외 시장 확인해야 되겠죠. 해외 물류. 1조 1,670억. YOY로 11.5%. 결국은 어떻습니까? 성장성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하나둘씩 해결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좀 검증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비스가 조금은 올랐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19만 원대부터 21만 원까지 좀 올랐으니까 약 한 10%, 뭐 19만 원대 중반에 사신 분들도 좀 올랐을 건데 성장 폭이 남아 있을 것이냐? 문제 없다는 거죠. 밸류에이션 부담 없고 실적 2분기 어닝 시즌 다가오는데 실적 잘 나올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향후에 주가가 더 추세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요소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 저는 이러한 요소 때문에 그래도 대형주 쪽에 자동차 쪽에는 우리가 뭐 2차 전지를 다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 흐름을 좀 이어갔을 때 현대글로비스가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수사적인 현대차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현대차도 문제는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낫지 않습니까? 그거는 선택에 맡기도록 하고 합정등 민박은 여러 가지 사유, 신사업에 대한 우리 연계 솔루션, 그 다음에 운송 장기 선장, 국내 물류 성장, 해외 물류 성장, 현대글로비스가 합정등 민박 주식 추천주였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뭐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 이어가서 과연 손절가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겠죠. 매수가는 뭐 내일 과감하게 시초가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주식을 접근할 때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옆에 두고 알려드리면 좋을 텐데 방송을 통해서 접근하는 건 이제 대응이 좀 힘드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초가 접근을 하면서 눌림목 구간에 잘 좀 매집 전략을 펼쳐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만 원을 제시토록 하고요. 방송을 통해서는 장기 투자 관점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손절가는 제시를 했기 때문에 손절가는 19만 원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